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전설의 투자자 워런 버핏의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워런 버핏은 이제 한물 갔으니 버핏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버핏은 여기까지 그냥 올라온 게 아니죠. 나름 구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버핏의 포트폴리오, 버핏의 한마디 이것들을 꾸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버핏과 관련된 것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13F에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되었고요. 그리고 일주일 이후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 발표와 함께 버핏의 주주 서한도 함께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버핏이 무슨 말을 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어떠한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핏이 작년 4분기 때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는 다른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많이 보셨을 테니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고 그 이외의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편의상 버핏과 버크셔 해서웨이를 동일시하여 자주 말씀드릴 테니 이것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버핏이 보유 중인 주식 가치를 보면 2022년, 2023년 피크를 찍고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업을 통해 버는 돈이 상당할 텐데요. 그렇지만 오히려 버크셔가 보유 중인 주식 가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워런 버핏이 현금화시킨 자산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시켰고 사업으로 버는 돈도 현금으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도별 버핏의 현금성 자산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요. 2023년 대비 2024년에 현금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은 3,342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에는 만기 3개월 미만의 미국 국채도 포함이 됩니다. 아마 버핏은 현금의 상당 부분을 단기채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버핏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현재 증시가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물론 버핏은 지속적으로 미국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 성장을 외치는 강도가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핏은 여전히 미국은 강하고 여전히 성장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의 주가는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버핏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미국의 단기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단기채만 보유해도 4%대의 이자를 주거든요. 무리해서 주식을 살 바에는 그냥 단기채를 보유하겠다 이런 것이겠죠. 그렇다고 버핏이 주식을 다 매도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버핏은 애플, 코카콜라, 쉐브론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 그 비중을 줄였을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배당주는 수십 년째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핏이 전체적인 주식 비중을 줄였다고 해서 당장 경제 위기가 온다는 식으로 판단하시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버핏이 경제 위기를 직감했다면 코카콜라 같은 주식들도 이미 다 팔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발표된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은 매우 좋았습니다. 운영 이익을 보면 474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보험, 철도 같은 다양한 분야에 버크셔가 투자해 놓은 회사들이 꾸준히 성장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버핏은 성장하고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 서한이 공개되었는데요. 버핏은 주주 서한을 통해서 정부와 트럼프를 향해 비판 아닌 비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버핏이 세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버핏은 주주 서한을 통해서 작년 1년 동안 버크셔가 미국 정부에 268억 달러의 세금을 냈고 이것은 개별 회사가 미국 정부에 낸 세금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작년 미국 기업 전체가 낸 세금의 5% 정도라고 했습니다. 기업 하나가 전체 세금의 5%를 냈다니 이거 엄청나지 않나요? 특히 작년에 낸 세금 총액은 버크셔가 직전 5년간 납부한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핏이 작년에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매도하면서 양도세를 많이 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버핏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누적으로 봤을 때 버크셔는 미국 정부에 1,000억 달러가 넘는 세금을 냈다면서 이것은 역사상 다른 어떤 회사가 낸 금액보다 더 많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버핏은 그동안 꾸준히 세금을 많이 내왔고 특히 작년에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왜 이 시기에 강조를 했을까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솔직히 버크셔보다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버크셔가 가장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것은 그만큼 버크셔가 정직하게 세금을 냈다는 것이고, 다른 회사들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세금을 조금만 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이 21%지만 100대 기업이 실제로 내는 세금은 2.6% 수준입니다. 다른 법인으로 수익을 이전시키거나 본사를 세금이 낮은 곳에 두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바이든 정부 때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으니 법인세의 최저 세율을 15%까지 끌어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버핏은 이번 주주 서한을 통해서 미국의 세금 체제를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이거 나만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세금 좀 똑바로 써라. 요즘 도지를 통해서 여러 예산들을 다 줄이고 그러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예산을 더 쓰고 분배를 잘해라. 버크셔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은근히 대놓고 트럼프를 저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제대로 걷고 도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세금을 제대로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달러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재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화폐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진다면서 현재 트럼프 정부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 부채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하다가는 달러의 가치가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임시 예산안으로 정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14일까지 추가 예산안이 정해져야 정부의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하원에서 향후 10년간 세금을 4조 5천억 달러 줄이고 정부 지출을 2조 달러 삭감하는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측면을 보면 무언가 돈을 조금만 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세금은 이것의 2배 이상 줄인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정부 입장에서 돈을 더 많이 쓰는 예산안입니다. 그렇다면 국채 발행량을 결국에는 더 늘려야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버핏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돈을 방만하게 사용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트럼프와 그의 신복 베센트 재무장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버핏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돈 찍어내야 할 텐데 이때 미국 국채를 과다 공급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국채 금리를 하락시켜 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급 확대, 규제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으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서 미국이 부강해진다면 결국에는 달러의 가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어느 정도 달러 약세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베센트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어쨌든 국채금리를 하락시켜 놓고 위에 차트에 보셨듯 녹색으로 표기된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자연스럽게 파란색으로 표기된 달러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 하락과 달러의 하락이 동시에 오겠죠? 당장은 약달러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도 한숨 쉴 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당장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부양을 시키면 좋겠지만 지금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릴 명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국채금리와 달러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의 인플레로 인하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만 없다면 증시의 폭락이 지속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과 함께 달러의 하락이 찾아오면서 신흥국의 증시가 더 유리한 구간이니 지금의 파도를 잘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반등 기회도 찾아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벤트가 이를 자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